사이다 무비튼. 결혼 3년 차, 아내가 바람이 났다. 불륜남은 아내의 학교 동창이다. 내가 이 사실을 눈치채게 된 건 아내가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나와의 잠자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나는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몰랐고 왜 거부를 당하는지 답답해서 이유를 물었다. 그게 관계 갖고 나면 아파서 병인가 봐. 라고 애매모호하게 말했다. 병이라니.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아내에게 말했고 나도 잠자리를 참기로 하고 견뎠다. 하지만 그렇게 잠자리를 거부한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돌연 아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발정난 암캐처럼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거였다. 그동안 싫다고 거부했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딴판이었다. 심지어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속옷 차림으로 달려나와서는 아내는 적극적이다 못해 머리가 어떻게 된 여자 같았다. 나는 이성적으로 이 현상을 분석해봤다. 왜 갑자기? 뭔 호르몬 밸런스가 스텝이 꼬였나 등등. 아내의 나 지금 당신이 필요해. 빨리 옆으로 와줘. 라는 멘트를 듣고 대체 지금 당장 침대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한 결과 설마 바람을 피웠는데 그 남자 애를 베서 지금 그 애를 내 애로 둔갑시키려는 계략? 그런 생각이 뇌리 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래서 농담처럼 툭 하고 아내한테 던져봤다. 그러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고 일단 부정은 했지만 아내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는 걸 포착한 나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혼자 고민하고 번뇌하다 보니 M1 위에 탈까지 나고 의심병으로 화딱지가 나고 속이 타서 죽을 것 같았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어서 기든 아니든 확실한 물증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증거를 찾아 나섰다. 일단 침실 침대 밑에 서랍장이 있는데 서랍 앞쪽에 하나, 뒤쪽으로 박스가 하나 더 있는 걸 발견했다. 그리고 그걸 열자 빙고! 그 안에는 불륜남과의 스케줄이 적힌 다이어리, 일기, 사진, 불륜남 이름이 적힌 성인용 장난감, 거기에 더해서 셀카 촬영물, 손글씨로 일일이 제목을 다른 동영상 파일까지. 전신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랄까? 뭐라 표현하기 힘든 기분이 들었다. 넋이 나간 채 물끄러미 앉아있던 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침실 문을 열었다. 아내는 방바닥에 나와 있는 물건을 보자마자 바로 하고 비명을, 그리고는 내 앞에 있는 증거물 위로 몸을 날렸다. 자기 몸으로 증거물들을 최대한 감추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내 친구 거야.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내뱉었다. 친구를 왜 끌어다 붙여? 그 사진들 다 네 얼굴 맞잖아. 라고 내가 되묻자 나랑 닮은 친구야. 라고 박박 우기면서 같은 말만 되풀이했고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거북이처럼 엎드린 채 부동자세가 된 아내가 깍깍 소리를 지르건 말건 있는 힘을 다해 증거품을 전부 회수해서 원래 들어있던 박스에 고이 옮겨 담아 사뿐히 들고 집에서 나왔다. 아내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사실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라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와버렸다. 그날은 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공중전화를 찾아서 회사에 유급 휴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상의라도 해볼까 하고 혼자 살고 있는 친구를 찾아갔다. 친구와 얘기한 결과 변호사를 고용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 수습을 밟아야지 별 수 있냐 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친구는 고맙게도 당분간 숙식을 자기 집에서 해결하라고 말해줬다. 그렇게 집을 나오고는 아직 집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 변호사를 찾는 일도 어려울까 싶었는데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고 아이가 아직 없는 경우는 이혼 수속이 어렵지 않다며 변호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내가 찾아간 변호사는 여자분이었고 이혼 방면에 수완이 탁월하다는 평판이 있었다. 그리고 잠시 집에 들렀을 때 아내가 달려나와 나를 반겼다. 아내의 얼굴을 보자
수북이 쌓여있던 증거품들이 떠올라 속이 메스껍고 거북했다. 아내는 나에게 자기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다고. 그런 말을 듣는 것도 불편하고 나도 모르게 이혼하자 하고 말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정말 오해하는 거야. 그거 정말 친구가 나한테 맡아달라고 한 거란 말이야. 증거가 다 나온 마당에도 발뺌을 하려는 태도에 정말 진절머리가 났다. 어이도 없고 오만정이 탈탈 다 떨어져 나갔다. 내가 계속 모르고 있었다면 불륜남하고 몰래 만나는 일도 계속됐겠지. 나는 아내를 무시하고 핸드폰, 통장, 그 외 기타 중요 서류를 모두 챙겼다. 그러는 동안 옆에서 계속 울고불고 하면서 열심히 변명을 늘어놓는 아내에게는 무시로 답을 대신했다. 아내는 목이 터져라 그 증거품들이 친구 거라고 변명을 했으면서 당신 나 믿어야 돼. 나 당신밖에 없어. 그건 그냥 사고 같은 거야. 실수였다고. 입 벌고 입만 벌리면 구라. 자기 말이 모순된다는 건 언제 깨달을 생각인 건지. 집을 나오며 현관 앞에서 이혼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고 사인해서 본가로 보내줘 라고 말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변호사가 대리로 모든 일을 처리해줬다. 아내를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았고 행여라도 몹쓸 정을 못 끊어내면 어쩌나 걱정도 됐고 변호사가 아내와 불륜남에게 위자료 청구서를 보내자 불륜남은 직접 만나서 사죄하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 번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왔다는데 모두 거부했다. 변호사도 진짜 목적은 위자료를 감액해달라는 요청을 하려는 걸 거예요 라고 알려줬다. 불륜남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되는 것과 고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 말고는 달리 복수할 길이 없는데 감액이라니 어림없는 소리였다. 애초부터 위자료를 감액해줄 생각도 없었고 받을 수만 있다면 더 받아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불륜남은 차도 팔고 여러 가지로 돈을 긁어모아서 일시불로 송금해왔다. 회사에는 내용 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해고를 당했을 거다. 아마도. 나는 집을 내놨고 갈 곳이 없어진 아내는 친정으로 얼마 후 양쪽 부모님을 모시고 이혼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내가 털어놓은 얘기를 종합해보자면 그동안 내가 출근한 사이 친한 부인들하고 종종 소개팅을 해왔다는데 다들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소개팅을 나가는 일에 푹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소개팅 자리에 나갈 때 입었던 옷도 그저 평범한 차림이었는데 오히려 꾸미지 않는 수수한 모습이 남자들한테 인기였다나 뭐라나. 그래서 바람 피우는 사람치고 겉옷이고 속옷이고 다 그저 그랬던 거였나. 그리고 그 소개팅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이번에 나한테 걸린 아내의 동창생이자 불륜남으로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그러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고 말았다. 그 지경에 이르자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유부녀란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그럼 남편하고 헤어지고 나랑 결혼하면 되잖아. 회사에서 조금 더 자리 잡을 때까지만 기다려줘. 그럼 그때 다시 프로포즈 할게. 그런 여자 마음 홀리기 딱 좋은 멘트를 듣고 황홀경에 빠진 아내는 1년 이상 그런 상태로 계속 만남을 이어갔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이 여자는 결국엔 나를 정리할 생각이었던 거였다. 그러니까 나는 불륜남이 직장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냥 빨대 꽂을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불륜남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낳고 싶었지만 아이는 아직 일러 라는 불륜남의 말에 난관에 부딪힌 아내는 내 아이로 둔갑시키면 된다는 번뜩이는 생각을 해낸 것이다. 역시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나를 덮치지 못해 안달이었던 거였다. 아마 대략 비슷한 시기에 관계를 가지면 들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약 1달 정도의 시간이 드는데 그건 본인의 착각이었을 뿐이다. 조산이라고 속일 작정이었나? 모자란 여자 같으니라고.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내가 나를 얼마나 등신 취급했는지 알만했다. 그동안 아내는 내 월급으로 살림만 하던 전업주부였다. 이혼하고 직장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장인 장모는 필사적으로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다시 생각해 줄 수는 없겠나? 부탁하네. 뭐하고 있어? 너도 얼른 빌지 않고. 라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죄송합니다. 전 다 정리했습니다. 그 증거품들을 떠올리면 혐오감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속이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 아빠가 될 마음도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부모님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들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며느리를 계속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가당치 않은 일일 것이다. 나와 아내는 이혼을 했고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위자료도 받아냈다. 아내와 불륜남은 그 후 진흙탕 싸움이 일어났는데 임신시킨 책임을 지라고 전 장인 장모가 불륜남 집을 쳐들어갔지만 불륜남은 결혼할 마음은 이미 사라졌고 그때 잠시 들떠 있었을 뿐이라고 걔 진상을 떨었다는 후문. 아무튼 전 아내는 출산을 했다. 그래도 불륜남은 끝내 결혼을 거부했다고 한다. 전 장인 장모는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 중이라고 한다. 불륜남은 불륜남대로 재취업을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어서 전 아내는 애는 자기 부모님께 맡겨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이 일 저 일 저임금의 파트 근무를 하며 고생 꽤나 하고 있다고 한다. 나한테 몇 번이나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해. 나 다시는 당신 배반 안 해.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라면서 연락이 왔지만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내용이다. 불륜남하고 결혼도 물 건너가고 서로 평생 물고 뜯고 살든 말든 난 모르는 일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